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사람들은요, 통합과를 하던 물리를 하던 선생님하고 또 영재 물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는 물리는 다 여름방학 때 올림을 할 겁니다. 올림이요? 올림피아드 예. 라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 좀 빡시게 하셔야 어차피 여러분들 고등학교 내신에서 틀리면 대학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데뷔까지 방학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하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일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 우리가 두 번째 에너지에 대한 얘기하자.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에 두 번째 에너지입니다. 자, 일이라는 건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걸 일이라고 한다면 에너지는 뭐야?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야죠. 에너지가 뭐니? 라고 하면 저요 얼마만큼 일할 수 있어요? 저 무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선생님 체력만큼. 아니죠. 저도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또는 전동기로 일을 해도 그 전동기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도 물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에너지.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뭘 얘기한다? 능력을 얘기한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른다. 되겠어? 그래서 너 얼마만큼 일할 수 있니? 저의 에너지만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되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얼마냐면요. 100이에요.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나는 100만큼 일할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일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일을 했는데 얼마만큼 일을 했냐면 40만큼 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일하고 난 후에 나의 나중 에너지는 얼마니? 60. 네, 나중 에너지는 60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일로 뭐했다?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하죠. 그걸 과학에서는 일로 전환됐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나의 에너지를 뭐 하는 거니? 감소.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는 60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내가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누구로부터 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받았냐면 20만큼 받았어요. 저의 에너지 얼마 됐을까요? 80. 80 됐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뭘로 바뀐 거야? 일이 에너지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일이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에너지가 일로 서로 전환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쉽게 전환된 양만큼을 빼거나 더할 수 있게 단위도 똑같이 에너지의 단위도 줄, 일의 단위도 똑같이 줄 써요. 그래서 굳이 단위 환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는 80 됐겠죠. 80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간에 10시간이 지나는 동안 누구한테 해준 일도 없고요. 받은 일도 없어요. 그러면 저의 나중 에너지 얼마 됩니까? 80입니다. 에너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아요. 일을 한 만큼만 줍니다. 일을 받은 만큼만 늘어나요. 알겠어?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았으면 에너지의 양은 변할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꼬맹아, 내가 에너지가 80인데요. 에너지가 나중에 50 됐대요. 이거 무슨 말이야? 30만큼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됐어? 30만큼 일을 했구나. 라는 얘기고요. 저의 에너지가 50이었는데 60 됐대요. 무슨 말입니까? 받았다. 네. 에너지를 10만큼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이렇게 에너지는 됐어. 일을 한 만큼만 줄고 일을 받은 만큼만 늘어요. 그냥
에너지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됐어? 줄어드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에너지의 처음과 나중값만 보면 이 새끼가 일을 했구나 받았구나를 해석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는요. 그래서 대단히 다양하죠. 지구에서 쓰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다 어디서 왔게? 태양에서 왔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쓰는 대부분의 에너지는 태양에서 왔지만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배우려고 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배우는 에너지는 두 가지 에너지를 배웁니다. 자, 그 두 가지 에너지 중에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에너지를 배울 거야. 이게 1학기 내용이야. 되겠어? 자,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에너지 값이 다르대요. 그럼 선생님 어떤 위치 변화요? 라고 하면 반드시 바닥으로부터 떠있는 높이요. 높이에 따라 갖는 에너지가 다르대요. 이 지면으로부터 떠있는 높이에 따라 생기는 에너지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해요. 되겠어? 자, 그중 저요. 잘 생각해봐. 이렇게 책상이 있는데 책상의 높이가 2m입니다. 자, 바닥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바닥에 5kg짜리 물체가 있어요. 이걸 들어서 책상 위에 올릴 겁니다. 제가 해준 일이 얼마일까요? 구하세요. 제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저는 바닥에 있는 5kg짜리 물체를 들어서 2m 높이에 있는 책상 위에 올릴 겁니다. 누가 한 일? 10년 아니 그 중력이요. 중요한 그죠? 얼마일까요? 10년 자, 물체의 무게에다가 곱하기 뭐 하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9.8년 거리. 네, 들어 올린 높이. 이거 하시면 되죠? 자, 나 이거 들어 올릴 때 얼마 힘 필요하니? 힘이요? 40톤. 그쵸. 9.8 곱하기 5. 이게 중력이죠. 됐어? 네, 이게 무게입니다. 거기다 들어 올린 높이 얼마? 2. 됐어? 그래서 내가 한 일 얼마입니까? 98줄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은 반드시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 뭘 곱해야 된다? 9.8. 킬로그램은 9.8을 곱해야 힘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이 힘이고요. 거기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겁니다. 힘 곱하기 거리. 그게 한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 물체를 들어 올리는 동안 저는 물체한테 98줄의 일을 해줬습니다. 그럼 물체는 일을 뭐 한 거니? 당한 거. 일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되겠어? 그러면 일을 받았다. 일을 받은 만큼 물체는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됐죠? 그러면 바닥에 있을 때는 에너지가 처음에 없었어요. 처음에 물체는요. 처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땅바닥에 붙어 있었으니까 없어요. 땅바닥으로 떠 있는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데 땅바닥에 붙어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없어요. 자, 그랬다가 얘를 들어 올리는 일을 받은 겁니다. 얼마만큼 일을 받았냐면 98만큼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98. 그렇죠. 그래서 나중 에너지는요 98이 되네. 어? 그러면 꼬맹아 땅바닥으로부터 물체를 들어 올린 일과 위치 에너지의 값이 똑같죠? 예. 맞아? 그러니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을 땅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리는 일을 구하는 식과 어떠면 되겠어?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 불러 9.8 곱하기 질량. 물체의 질량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게 물체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고요. 앞으로는 질량을 물리에서는 매스 덩어리 M, 높이는 하이의 약자 H. 그래서 그리고 9.8. 그래서 9.8 MH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이야. 알겠어? 9.8 MH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자, 이때 조건이요. 질량 단위는 반드시 뭐여야만 된다? 킬로그램입니다. 그램이면 안 됩니다. 되겠어? 500g짜리야. 그럼 얼마로 바꿔요? 0.5kg로 바꿔놓고 9.8 곱하셔야 돼요. 되겠어? 질량의 단위는 무조건 킬로그램만 된다. 높이의 단위는 높이에 다니는 미터. 미터만 됩니다. 센티미터, 킬로미터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가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인데 문제는 위치 에너지를 알려줘 라고 얘기할 때요. 위치 에너지요. 이렇게 합니다.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갖는 에너지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기준면을 어디다 잡는 거야? 땅바닥. 근데 반드시 그럴 필요 있어? 없죠. 자, 얘 위치 에너지 얼마야? 얘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예, 땅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6층이니까 6층만큼의 높이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 있어요.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해도 위치 에너지 있습니다. 근데 칠판 턱을 기준으로 하면 있어요. 턱을 기준으로 하면 아 없어요. 없죠. 턱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바로 기준 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준면보다 높아야 되고 기준은 그때마다 문제집에서 줍니다. 땅바닥을 기준으로 하세요.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하세요. 칠판 턱을 기준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기준보다 몇 미터 높이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자, 비행기 선반 위에 있는 짐은요. 위치 에너지 있니 없니? 그 기준면이 있어요. 그렇죠. 기준에 따라 다르죠. 비행기 선반을 기준으로 하면 그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니 이렇게 지면에서요. 그래서 2층, 3층, 옥탑. 여기 옥탑, 여기 3층, 여기 2층, 여기 1층. 되겠어? 자, 한 층당 높이는 2m씩이라고 잡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5kg짜리 물체 있다고 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됐니? 1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치 에너지 계산 하라고. 두 번째, 2층을 기준면으로 잡을 거야. 위치 에너지 계산해. 3층을 기준면으로 잡을 거야. 위치 에너지 계산해. 옥탑을 기준면으로 잡을 거야. 위치 에너지 계산해. 빨랑 써라. 자, 1번 19를 하겠어. 9.8 곱하기 5 곱하기 6 병신이 됐어. 자, 2번 19로 9.8 곱하기 5 곱하기 4 되겠어? 불러. 9.8 곱하기 5 곱하기 2 불러. 9.8 곱하기 5 곱하기 0 얼마? 0 이겠죠? 그래서 설마 틀려서 고치거나 이러지 않아. 옥탑방을 제가 계산 안 해가지고 1, 2, 3을 했더라고요. 자, 물체는 계속 여기 있었어. 근데 기준을 여기다 잡냐, 여기다 잡냐, 여기다 잡냐, 여기다 잡냐에 따라 기준면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를 계산할 때 기준면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산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꼬매나 땅바닥을 기준으로 하세요. 땅바닥을 기준으로 하세요. 자, 땅바닥으로부터 2m 높이에 5kg짜리 물체가 있대요. 땅바닥으로부터 2m 높이에
물체가 있대요. A, B 위치 에너지 누가 큽니까? A A가 몇 배 큽니까? 5배 5배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량이 질량은 자체가 커서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위치 에너지를 됐어. 네, 그 포인트에서 받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EP 위치 에너지는요 물체의 질량과 뭐합니까? 정확하게 비례 관계가 있어요. 됐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물체의 질량과 정확하게 비례하는 관계를 갖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똑같죠. 이렇게 쓰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나 같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알아듣는 거 맞아? 네. 오케이. 자, 그런가 하면 여기에 C라고 하는 물체가 있는데요. 얘는요. 그래서 10m 높이에 얼마짜리가 있냐면 5kg짜리 물체가 있습니다. A하고 C 중에 누구의 위치는 큽니까? 네? 이거 개놈의 새끼 씨. 어떤 거랑 어떤 거? A하고 C 중에 누구의 위치는 저몇 큽니까? 킬로 저몇 킬로예요? 10m 킬로가 아니고 10m 10m요. 5kg요. 앞으로 C요. 알아? 네? 앞으로 알아? 우리 힘들게 이씨. 서 있는 것도 힘들 나이에. 잘 보이지? 자, 5kg짜리 물체가요 10m 높이에 있습니다. A는 5kg짜리 물체가 2m 높이에 있어요. 예. A하고 C 중에 누구의 위치 에너지가 큽니까? C요. C C가 몇 배 큽니까? 5배 5배 큽니다. 이유가 뭡니까? 높이가 높이가 다섯 배 5배 차이나서 차이 네, 그렇다면 위치 에너지는 높이와 정확하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정비례 정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로요 여기에 10m 높이에 1kg짜리가 아니고 5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자. 이거 D. C랑 똑같은 그러네. 싫어. 네? 내 맘이야. 2kg짜리라고 하자. 그럼 꼬맹아 B에 비해서 D는 위치 에너지 몇 배 크니? 2배 10배 10배 고추 따습니다. 몇 배 크니? 10배 왜요? 왜냐면 높이가 높이가 다섯 5배야 질량이 2배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질량과 높이를 곱한 값과 위치의 에너지는 무슨 관계가 있다? 정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되겠어? 그래서 위치의 에너지는 질량하고도 비례, 높이하고도 비례, 높이와 질량을 곱한 값에도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20 나오고 얘는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2 나오니까 10배 크겠구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런 얘기들이 중학교에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였다. 이해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어? 자, 이거 실험하고 싶어. 그래서요, 벽면에 나무 토막이 이렇게 매달려 있게 나사로 살짝만 줘요. 예.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2kg짜리 물체를 떨어뜨려서 얘랑 부딪혔더니 쿵 하고 밀고 나가. 뭘 밀고 자, 부딪히니까 얘가 밀려 내려가요. 됐어?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게요? 힘을 받아서 왜 내려갈게요? 에너지를 받아서 자, 추가 가지고 있는 무슨 에너지만큼?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뭐 하는 데 쓰였어요? 미는데 일하는데 전환된 거. 되겠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됐기 때문에 밀려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 이때 이 추의 질량이 얼마냐면요. 2kg고요. 추가 나무 토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면으로부터 떠 있는 높이가 얼마냐면 5m였어요. 그래서 쿵 하고 떨어뜨렸더니 나무 토막이 밀려나간 거리가 얼마냐면 10cm였어요. 10cm 네, 납득합니까? 예. 자, 이번엔 바꿀게요. B요. 헷갈려 2kg짜리를 병신 개새끼 지랄하고 앉아있네. 자, 2kg짜리를 10m 높이에서 떨어뜨립니다. 쿵 맞습니다. 몇 미터 들어갑니까? 20cm. 그러지. 왜요? 높이가 두 2배 배여서. 그게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높이와 비례하다.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 번째 5m 높이의 4kg짜리를 쿵 떨어뜨립니다. 몇 cm? 20cm. 20cm입니다. 됐어? 이거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까? 위치 에너지와 네,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비례.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2배 커지기 때문에 한 일도 몇 배? 2배 커져야 되니까 밀려나간 거리가 몇 배 커진다? 2배 커진다. 자, D 많이 하시고 얼마로 할까요? 4kg에다가 10m. 4kg에다가 10m? 좋았어. 그럼 얼마입니까? 40cm. 40cm죠. 됐어.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가 얘가 갖는 위치 에너지의 몇 배입니까? 네. 4배 커지니까 밀려나간 거리도 4배 네. 커지겠죠. 근데 꼬맹아 잘 봐요.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일의 종류 중에서 얘는 누가 한 일이죠? 중력이 아닌 아니요. 마찰력이 아닌. 밀려 내려간 거니까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나사에 의해서 밀려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벽면과 나사 사이에 마찰력이 한 일입니다. 알겠어? 그럼 꼬맹아 이때 마찰력이 얼마야? 18. 9점. 근데 욕을 해. 19.6.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얼마일까? 구하자. 불러. 9.8 9.8 곱하기 2 곱하기 12니까 98 아니다. 얼마? 196줄이죠. 네. 이거 왜 갑자기 10이 됐어? 오지 이 새끼야. 98줄이지. 수 쳐먹었어? 저요? 병신 새끼. 저 그렇게 저희가 말. 오래 했는데 쌤이 10을 적어줬는데 98줄이지. 저 아무 됐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만큼 나무 토막의 한 일이지. 마찰력 얼마? 9.8 몰라. 알 수가 없어. 거기다 밀고 간 거리. 10cm 그러니까. 그러니까 0.1 그렇죠. 거리는 미터 단위로 됩니다. 야. 그럼 마찰력이 얼마입니까? 마찰력이 9.8. 980 너 과거 가고 싶다고 얘기해. 980, 980. 뭐 햇님만 가야 되겠다 이러다가. 바뀌지. 980 뉴턴이죠. 여기 마찰력이 980인 거 납득합니까? 네. 예. 그러면 여기 마찰력 구하십시오. 시작. 얼마나 옵니까? 980 나오네. 왜 똑같지? 얘 얼마입니까? 980 980. 얼마? 980 이거 980. 잘 볼래요. 뭐지? 위치 에너지 크기, 위치 에너지만큼 나무 토막의 한 일이라 그랬죠. 뭐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인 9.8에다가 질량에다가 높이를 곱한 만큼이 위치 에너지고 이게 나무 토막의 한 일이죠. 나무 토막의 한 일은 마찰력 곱하기 밀고 간 거리죠. 맞아? 예. 네. 자, 그랬을 때요. 엄마가 잘 봐. 첫 번째 A에서 B로 가면서요. 질량은 변화가 없이 일정하죠. 맞아요? 네. 자, 이거 변화 없이 일정합니다. 근데 높이가 몇 배 커졌습니까? 2배. 2배 커졌죠. 예. 이게 2배 커졌으면 여기 곱한 마찰이 한 일도 몇 배 커져야 되니? 2배. 근데 거리가 몇 배 커졌습니까? 2배 2배 커졌으니까 마찰력은 어때야 됩니까? 일정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네. 다시요. A에서 C로 가면서요. 됐어? 자, 거리는 일정한데 높이는 일정한데 질량이 몇 배 커졌어요? 2배. 질량이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졌죠. 네. 그러면 전체 위치 에너지가 2배 커졌으니까 마찰이 한 일도 몇 배 커져야 되는데 네. 2배 커져야 되는데 거리가 몇 배 커졌습니까? 2배. 2배 커졌죠. 마찰력 변해 안 변해? 안 안 변해요. 변합니다. 자명한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위치 에너지 몇 배 커졌게요? 2배. 4배 4배 커졌습니다. 근데 거리가 몇 배 커졌습니까? 4배 네. 커졌죠. 그럼 마찰력이 변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죠. 되죠.
마찰력은요. 나무 토막과 나사 사이의 조여놓은 세기예요. 이 조여놓은 세기를 그때그때 다르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같은 세기를 조여놨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커질수록 그래서 밀려나간 거리는 증가하지만 마찰력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때 마찰력 일정하다는 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마찰력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찰력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고요. 높이와 비례하고요. 위치 에너지가 클수록 나무 토막을 밀고 가는 거리도 커지지만 마찰력은 변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 운동 에너지요. 이름에서 느낌 잡았어요? 이건 반드시 움직여야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멈춰있는 자동차에 쿵 하고 부딪혔어. 나 죽어? 아니요. 병신이죠. 그래서 멈춰있는 자동차에 지가 부딪히고 지가 죽으면 병신이라고 그래요. 되겠어? 근데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자동차가 5회 빠르기로 가. 아니. 그럼 상처만 받겠죠. 근데 50회 빠르기로 가? 뒤집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자동차가 얼마의 빠르기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자동차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도 있고 다치게만 할 수도 있고 어떤 에너지도 없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고요. 그 물체의 빠르기에 의해 결정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지우야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운동 에너지요? 운동 에너지가. 자, m이 뭡니까? 질량.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v가 뭘까요? 부피. 벨로시티. 속력입니다. 속력의 제곱. 여기서 갑자기 부피가 왜 나오냐. 자,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고요.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이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2분의 1 mv 제곱. 이때 질량 단위가 뭐여야 된다고요? 질량 킬로그램. 킬로그램. 속력 단위는 뭐만 되는 줄 아세요? 미터 세컨. 미터 퍼 초만 됩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질량에다가 속력을 제곱해서 곱한 값을 절반으로 나누셔야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미니카가 가고 있어요. 2km짜리 미니카가 3회 빠르기로 가고 있어. 운동 에너지 얼마 하게? 불러. 3. 지랄. 예. 불러. 9.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죠. 예. 되겠어? 네. 그래서 계산하면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오니? 9줄. 9줄 나옵니다. 아. 이해돼요? 예. 이겁니다. 다시요. 물체가요. 2kg짜리 물체가요. 5회 빠르기로 가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요? 불러. 25. 불러 이씨.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kg 곱하기 25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 나옵니까? 25줄 나옵니다. 맞아? 예. 그러고 보면 이게 처음 에너지.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나중 에너지. 무슨 말일까? 그 16줄을 받았다. 그 했다. 그 받았다. 16줄만큼 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을 받았다. 어떤 새끼가 가고 있는 자동차를 밀어준 겁니다. 오, 착하다. 됐어요. 자, 얘를 4N의 힘으로 밀었다고 치자. 몇 미터 밀어준 거니? 8. 얼마만큼 밀어줬니? 4. 4. 16줄의 일을 받았어야 돼요. 일은 어떻게 구합니까? 힘 곱하기 한 일은 힘 곱하기 미터. 거리. 거리. 그러면 힘이 얼마입니까? 4. 4. 그럼 밀어준 거리가 얼마나? 4. 4m를 밀어야 됩니다. 4N의 힘으로 4m 밀어주니까 이 물체는 16만큼의 일을 받아서 처음보다 에너지가 16만큼 증가해서 얼마 됐다고요? 25 됐다고요. 이해해? 예. 이해해. 자, 그러면 이때요. 가고 있는 미니카 앞에 책과 책 사이에 이런 씨. 책과 책 사이에 불룩 튀어나온 자가 있어. 됐어? 그래서 미니카가 가다가 자랑 쿵 하고 부딪히는 순간 자를 밀고 가다가 멈춰요. 예. 그랬을 때 이 밀린 거리가 얼마인지를 볼게요. 되겠어? 첫 번째 A 추의 질량이요. 미니카의 질량이요 2kg입니다. 미니카의 속력이요 3입니다.
그래서 쿵 하고 밀었더니 자가 밀려나간 거리가 10cm라고 치자. 납득하니? 여기까지 이해되는 말이야? 네. 오케이. 자, 근데 이 새끼를 4kg로 바꾸자. 속력은 그대로인데 얼마 밀려나갈까? 20. 네. 얼마요? 20cm. 20. 왜요? 질량이 2배가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는요? 질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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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에너지가 비례해요. 속력과 네. 그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비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질량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집니까? 네. 2배 커지니까 밀고 나갈 수 있는 거리도 몇 배 커져야 됩니까? 2배 커지죠.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자를 이는 일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자를 미는 일은 센치 미터. 거리에다가 아. 거리에다가 힘을 곱해야죠. 무슨 힘? 한 일이니까 힘 곱하기 그러죠. 산역함. 자가 밀려나갈 때 무슨 힘에 의해서 밀려나오니까 누가 한 힘? 마찰력. 마찰력. 그러니까 마찰력. 밀려나간 거리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질량이 2배 커졌으니까 마찰이 한 일도 몇 배 커져야 된다? 2배 커져야 된다. 되겠습니까? 자, 시력 2kg, 속력 6이요. 밀려나간 거리 40. 40이죠. 왜요? 속력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만큼 늘어나니까 운동 에너지 몇 배 늘어나요? 4배 늘어나요. 그러니까 마찰이 한 일도 몇 배 커져요? 4배 커져요. 돼요? 자, 그러면 얘 4kg, 얘 9m/초. 얼마 밀려나가니? 180. 잠시만요. 인가? 20. 속력 몇 배 빨라졌어? 속력 3배. 3배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져? 그 9배. 9배. 160. 자, 속력이 3배 커졌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9배 커지고요. 질량이 몇 배 커졌습니까? 2배 커졌으니까 총 몇 배 커져야 되니? 18배 커지니까 늘어난 거리가 몇 배 커져야 되니? 18배. 그래서 180cm 밀려나갔다고요. 엄청 많이. 속력이 3배 커지면. 그래서 아빠가 기준 속도보다요 2배 빨리 가요. 그럼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아도 밀려나가는 거리가 몇 배 커져요? 4배 커져요. 그래서 속도 제한하는 겁니다. 알겠어? 안 그러면 브레이크 밟았는데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 다 죽여요. 그래서 제한 속도가 필요한 겁니다. 되겠니?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이거 마찰력이 얼마니? 왜? 마찰력. 여섯 구해. 운동 에너지는 마찰이 한 일. 그래서 마찰력이 얼마일 거야? 9분의 10 말고요. 아니 10분의 9. 뉴턴. 2분의 1 곱하기 불러 2 곱하기 3의 제곱. 3의 제곱 9.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9 나와야 9 돼요. 자, 근데 마찰력이 모르고요. 밀려나간 거리가 아니, 얼마입니까? 0.1. 0.1이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90이죠. 여기 구해요. 90. 얼마입니까? 90이지. 이거 구해요. 90. 이거 얼마예요? 90. 마찰력. 그래서 책과 자 사이의 마찰력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해요. 미니카의 속력이 빠르든 무겁든 상관없이 마찰력은 항상 일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보면 우리 운동 에너지는요 2K로 표현합니다. 자, 운동 에너지는 움직이고 있는 수레의 질량과 무슨 관계? 비례. 비례 관계예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죠? 네.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해요. 맞아요. 자, 운동 에너지는요 속력이 3배 빨라졌어요. 2배 빨라졌어요. 운동 에너지 몇 배 커집니까? 4배 커지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는 건 속력일까 속력의 제곱일까? 제곱. 그렇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이랑은 비례하고요. 속력하고는 포물선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볼 때요 여기를 속력이라고 써놓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요. 이거 맞아 틀려? 틀려요. 이거 틀려요. 속력의 제곱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속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배우는 거 같죠? 이 정도 난이도로 배워야 학원에 돈 내고 온 보람이 있죠. 자, 그러면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46페이지죠. 이런 씨. 146페이지 1, 2번 시작. 선생님이 이거 반 배정한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따로 별도로 저기 전화를 할 거야. 그래서 혹시 변동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하시면 되는 거라서 따로 전화는 드릴 거고. 자, 그 전에 집에 가서 오늘 드린 거 꼭 같이 보고 말씀드려야 돼. 알겠어? 저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셔야지 제가 전화를 할 뭔가 생깁니다. 제가 전화했는데 5월달 다음 컬이 보셨죠? 그랬는데 그런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 너네는 불려온다. 여기 6층 창문 열린다. 발로 민다. 이제 이제 안 들어가. 자, 빨리 해. 자, 1번 볼게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단위. 줄. 일을 뭘로?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고요. 넘어가죠. 148. 풀어요? 이런 개새끼들 만큼 뭐해? 한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부를게요. 어떤 물체의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면 그 일의 양만큼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뭐와 질량과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각각 비례하는 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닥쳐. 150 빨랑해. 했죠? 1번.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불러.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뭐와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하지 않아. 자유낙하 운동은 무엇에 의해?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하는 과정이며 이때 중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뭐 되고 있다? 전환. 떨어지면서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고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 되겠어? 그래서 떨어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무슨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얘기는 2학기에서 배웁니다. 2학기 배워. 되겠어? 넘어갈게요. 자, 넘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57페이지
7번부터 자 24번까지네요. 예? 닥쳐.